99%가 사는 암은 이게 과연 암이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빈도로 3위지만 실제로 중요성은 2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암은 조금씩 줄거나 뭐 그대로 가고 있고 대장암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장암이 1위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대장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먹어서 생긴다 이런.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먹어서 생겨. 아니죠. 제대로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에 이제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유전적 소인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생활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식생활이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밀려준 좋은 식단을 버리고 지금 서양에서도 버리려고 하는 식단으로 자꾸 쫓아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아까 고기는 흰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새끼를 돈가스로 먹는다든가. 한 끼리 짜장면으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직업 아니에요? 항상 즐거워요? 즐거운 척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운 척 하는 것 같아요. 6명이 있으면 한 4명 정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3명, 3명이구나, 얘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대장암 걸릴 일이 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만 갖고는.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걸릴 확률이 제일.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큰 원인이 고령화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형 고령화래. 그러니까 모든 암이 많이 생기는 거는 고령화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이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드린 모든 것들이 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진짜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하고 겁먹는 거. 왜? 그 위하고 대장은 좀 틀린데요. 위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대장은 50세가 되면 5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하라는 게 대한대장암의학회 권고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세 생일 선물로 대장 내시경을 선물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집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물하시려고. 병원에 예약을 해드리면 되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군요. 생일날 있으니까 이 박스 싸가지고 아버님 대장 방문 선물입니다 하면 아버님 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대장암은요, 거의 90%가 선종에서 시작해서 암으로 가거든요. 선종이라는 건 조그만 혹인데, 양성혹입니다. 그게 암이 되려면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시경만 하면 90%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내시경하기 겁나고 게을러서 막지 못하는 거니까 게으른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학이 과학일까요? 의학은 과학이죠. 저는 이제 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은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 질문할게요. 당신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 3개월 받으면 6개월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받겠어요? 3개월 받아야 되지 않나요? 3개월 받아서 6개월만 네. 더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말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요만큼 살게 요만큼 하는 바에 안 받지 하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량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또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도 계량화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요새 치료가 이게 맞춤 치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맞춤 처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병을 갖더라도 20대가 되면 좀 더 광범위하면서 완치 쪽을 더 노리게 될 거고요.
연세가 많으시면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키느냐 이런 데 이제 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을 때는 마취 안 하고 배열기도 하거든요. 환자 상태 나쁘면. 그 옛날에 전장터나 뭐 이런 데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마취도 안 하고 소독 안 하고 수술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위급 수술했습니다. 네. 수술장에 끌고 들어가는데 수술장 입구에서 심장이 섰어요. 딱. 그래서 제가 칼 달라 그래갖고 그냥 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 살았어요. 이게 대장이에요? 예,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요게 지금 소장이 끝나고 대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게 흔히 우리가 맹장이라고 하는 중솔개예요. 그럼 이제 주로 대장이 하는 일이 이쪽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수분하고 전해질을 흡수하거든요. 이쪽에서 주로 하는 건 대변을 저장하는 일이에요. 여기요? 예, 특히 여기가 변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대소변 가르는데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배운 게 없어지고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수술하고 나면 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항문의 제일 큰 기능이 뭐죠? 배변이죠. 배변하고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네, 잡아야 돼요. 예, 잡는 거. 흘리지 않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리겠죠. 변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은 이거 전체를 대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개 이 부분을 빼고 해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직장이구나. 똑바로잖아요. 그래서 직장이에요. 그래서 대장은 비교적 수술하기가 쉽지만 직장이 되면 수술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배변을 조절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저 짧은데 저기가 더 복잡해. 예,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이만큼 잘라도 뭐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잘라내도 괜찮은 건가? 다 잘라도 돼요. 다 잘라도 돼요. 대장은 다 잘라도 됩니다.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이 그 영양분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새가 날아가다 찍하고 싼다고 네네. 생각하면 그 데이트하다가 찍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 좋겠어요, 그럼?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완치성을 높여보자는 게 목표인데 완치성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합병증이나 기능 손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여기 암이 있을 때 요만큼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거하고 여기 자르는 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만약 여기 잘라갖고 목숨을 잃는다면 여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조금 자르는 대신 만약 사망률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강의하시는데 저만 딱 쳐다보고. 쉽게 내가 무슨. 아니 근데 항상 한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장 아니에요? 대장입니다. 우리가 대장을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대장이에요, 이게. 과민성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 환자분들이 뭘 걱정을 하냐면 의외로 항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는 혹에서부터 2cm 정도는 떨어져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2cm를 아래로 만들려고 보면 항문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문이 있는데 괄약근이 없으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신히 살려놔도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여줄 수가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살려놓으면 변 흘리는 경우 많거든요. 어느 시아버지가 변을 흘리고 며느리한테 떳떳할 수 있느냐. 돌아가실 때 위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이 돼가는 단계 초기에서는 내시경으로 띄어내는 것만으로 완치가 됩니다. 내시경이 진단뿐이 아니에요.
아주 초기 암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떼어내기만 하면서.